안녕하세요. 신사챕터스 30대 모임장 신시아입니다. 와!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게스트가 오셨는데 어떤 분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슈동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신사챕터스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그러면은 저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가져온 책은 부자의 사고방식이라는 쉬펑이한 변호사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점을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골랐고, 제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책 제목만 들었을 때 되게 읽고 싶은 거예요. 부자의 사고방식. 네.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상태에서 부자들은 어떤 사고를 할까? 그들의 사고를 따라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책을 골랐었고, 실제로 읽고 나서 굉장히 많은 배움과 도움이 됐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파트 1의 제목이 인생 최대의 위험은 모험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험에 대한, 도전에 대한 강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되는 게 실제로 이거의 부제목이 묘비에 어떤 말을 쓰고 싶은가 라고 묻거든요. 그러면서 본질에 집중하라고 말을 하는데 혹시 묘비에 어떤 말을 쓸지 생각해 본다면 어떤 말을 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도 있고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도 됩니다. 저 잘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묘비명은 뭐 이러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라는 묘비명도 있었고 뭐 와줘서 고맙다라는 한국에서 유명한 묘비명도 있는데 네. 저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떠올랐던 건 뭐 잘 살다 간다 이런 얘기를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걸 책 모임에서 똑같이 질문을 했더니 그분은 묘비명에 쓴다는 게 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뭐를 중요하게 가지고 인생에서 살고 싶을 것 같은가. 왜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되게 멀리 있는 걸로 생각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묘비, 즉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당신의 인생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본질에 가까워지는 행동을 했는가를 본다면 이 사람은 변호사였는데 변호사를 하면서 일종의 현타 비슷한 생각을 마주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보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과연 나의 적성과 나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변호사라는 꽤 좋은 전문 직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되게 높은 이겼을 때 승소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이 있었는데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똑같은 건을 처리해 주는데 한 사람은 10,000원을 준다고 한 사람은 1억을 준다요. 네. 그러면 당연히 1억이 탐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보는 뭐 저 변호사입니다라는 그 명함이나 자기의 그런 모습보다 그걸 맡았을 때 그 사람의 자세가 사실은 그 사람은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이었는데 빠져나기 위해서 승소 그 수임료를 되게 높게 책정한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는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변호사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변호사는 착한 사람만 변호를 하나요? 아니죠. 사실은 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살인범도 변호를 하는 것이 직업인으로서의 자세는 맞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겉모습이나 돈보다는 자기가 좀 더 하고 싶은 거를 중요한 거를 인생에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작가로 변모를 합니다. 네. 결론이 좀 늦었죠. 근데 작가로 변모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말리죠. 왜냐하면 변호사의 평균 연봉이나 왜냐면은 뭐 대기업 다니시는데 퇴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벌고 있는데 또는 그것 때문에 수반되는 게 뭐죠? 소비. 내가 이 정도 쓸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뭐 하고 싶다고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슈동님도 월 뭐 100 정도 쓴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고 해보고 싶은 걸 위해서 그거를 한 월 30, 20으로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되게 어떠실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오히려 이제 이 합리화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난 그걸 그렇게 원하지 않아. 아. 지금이 좋아. 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주변에서 미쳤냐, 너 변호사로서 되게 이 정도 버는데 왜 그러냐 하는데도 자기는 작가로서 그 뭐 강의를 한다거나 뭐 책을 낸다거나 하는 거에 의미를 찾고 변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모험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위험이다 라는 파트였고, 이 사람은 또 그걸 실천에 옮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와닿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제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저는 지금 이걸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의미도 있는데 또 내가 원치 않는데 혹은 돈이라는 자본적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슈동님은 혹시 지금 하시는 일에서 네. 어떠세요? 일 자체는 만족스러운데 네. 뭐라 해야 되지? 급여도 조금 아쉽고 아쉽고 네. 강도에 비해서. 강도에 비해서라기보다 제가 소비하고자 하는 범위는 넓은데 그걸 담지 못한다. 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 대야 정도 돼야 되는데 한 물컵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역시 그런 것도 중요하죠.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준비된 사람만이 우연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책은 정말 읽기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일화가 다 하나씩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토리에 마음이 끌리잖아요. 제가 뭐 열심히 운동을 해라 이런 것보다 뭐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되게 뭐 어디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되게 기적적인 의지로 열심히 하셔서 엄청 건강해지셨습니다. 이런 식의 스토리에서 사람들이 막 감동을 느끼고 나도 해야지 이런 느낌이 들듯이 여기서도 준비된 사람이 우연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조금 멋있는 일화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변호사 저자가 자기 머리를 관리하는 게 전문직이기도 하고 시간을 밀도 있게 써야 되니까 되게 전문적인 그 좋은 고급 헤어샵에 가서 맡기고 하는데 어떤 날에 이제 실장님이 다가와서 저 혹시 저희 스태프 중에 청각 장애인인 친구가 있긴 한데 머리를 진짜 잘 감긴다고 혹시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서 좋습니다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뭐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라고 하냐면 나는 보통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낮잠을 자지 않는데 이 사람이 이 두피를 감겨주는 동안 너무 시원하고 나른해져서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그 사람의 일화를 보니까 이 청각장애인이면 얼마나 그 기회가 없겠어요. 그냥 보통인 사람들도 그 사람을 기용하는 입장에서는 뭐 가르쳐야 되고 막 빠릿빠릿해야 되고 하는데 하나의 장애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절박함으로 기회를 잡았냐면 일단은 자기를 가르쳐줄 스승을 찾아야 돼요. 네, 한 명씩 도제식으로 가르쳐주는 거였는데 근데 이 청각장애인 헤어 미용사를 지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절을 당해도 그 미용실의 잡일부터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묵묵히.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를 준 미용실 사장님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해봐라 해서 자기 시간을 이제 내서 그 사람을 끌어주는 식으로 기회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이 변호사 손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시원하고 제일 나른한 두피 마사지를 받아서 잠이 들 정도가 됐으니까 또 이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또 추천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되게 잘 되어가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절박함, 준비된 모습이 기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좀 심기일전하는 모습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거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트 4에 오직 사랑만이 위대함을 이룬다라는 게 있는데 그 보통 저희가 부자를 생각하면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일 중심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냉철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뭐 최대한 인건비를 줄인다가 될 수도 있고 그 맥락에서는 어떤 사람을 이제 차갑게 내치거나 금방 자르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 일을 조금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성 있게 대하면서 이렇게 진지한 관계를 가져갈 때 그게 더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뭐 대표가 되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일에 거의 8, 90% 헌신을 하기 때문에 혹은 100% 이상 헌신하기 때문에 가족이 되게 뒷전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도 어떤 일화를 소개하면서 어떤 사업가가 일만 하다가 가족을 되게 등한시해서 결국에는 커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억이 없으니까. 그러면 가족끼리 좀 감정적인 교류나 추억이 없으면 사실은 조금 극대화해서 말을 하자면 그 주변에 처음 만난 사람이랑 크게 다를 건 없잖아요. 그냥 같이 살고 있다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랑으로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라 라고 하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일화를 공유를 하자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슈펑위안이라는 사람이 엄마가 임대인으로서 이제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좀 인정을 베풀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중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그 임차인, 즉 나한테 월세를 내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낼 수 없거나 좀 줄여달라고 했대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을 나가라고 하고 다른 사람 받으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좀 병에 걸리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한 70 정도로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해줬더니 또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거기에 일어나서 또 뭐 60이나 50 정도로 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양해를 구했는데 그냥 보통이나 아니면 그냥 자본주의 그런 마음으로는 그냥 저희는 다른 사람 죄송하지만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계속 그거를 양해를 봐주고 그리고 베푸는 마음으로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다 건강을 되찾았나 사고가 마무리가 다 됐나 했더니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시간이 뜨거든요. 네. 그 건물 운영이라는 게 그렇게 제때제때 막 임차인들이 들어오지가 않는데 근데 이 고마운 임차인이 제가 다음 사람 구해주겠다 하면서 보통 그렇게 하진 않는데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또 착한 사람을 구해서 되게 그 고민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거에 이제 감사함을 느끼면서 엄마한테 엄마 제가 엄마 유언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저는 좀 지금도 찡하지만 읽을 때도 이게 쉽지 않은데 되게 좋다. 내가 만약에 건물주라면 여기 사람이 뭐 되게 뭐 장사가 안 되거나 한다고 해서 그 좀 사정을 봐주거나 할까?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도 이 사람처럼 한번 인정을 베풀어야겠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있으신 적 있나요? 뭔가 큰 게 아니어도 내가 좀 인정을 베풀 수 있는 상황에서 베풀어서 좋은 선순환이 됐었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아직 나아가는 중이다 아니면 내가 받은 것도 좋아요. 내가 뭐 이런 사정이 있는데 봐주신 분이 있었다라든지 고마움을 느낀 경험이라든지 없으면 없다고 해도 되고요. 기억이 안 난다 해도 되고. 따로 네. 음. 지금 좀 긴장해가지고 calm down, calm down. 머릿속에 지금 백지. 그럼 제가 나눌게요. 네. 그 저의 경우에는 그 고마움을 느낀 분이 있는데 그 분한테
어느 순간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책을 읽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이만큼의 고마움을 가졌다는 거는 손익 계산으로 치면 나한텐 이득이지만 그분한텐 그만큼은 손해일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베풀어 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나 도움을 줄 일이 있으면 이거 정도 이상은 내가 기꺼이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파트 4의 그 베이스는 이렇게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웬만해서 자신이 느낀 고마움을 갚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 마음을 조금 가지는 것이 당신에게도 좋고 그 사람에게도 좋은 선순환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내가 많이 냉철해질 수 있는 순간에도 조금 더 지켜보자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베푸는 마음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썰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아요, 혼자 좋아요. 생각했던 건데 네. 어, 괜찮아요. 어떤 썰이 있었죠? 그냥 네. 상대를 대할 때 항상 그냥 물론 뭐 50대 50의 비율로 그러니까 한쪽이 반반. 베풀면은 내가 베풀고 이런 식으로 해도 좋지만 네. 항상 그냥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내가 조금 더 많이 베푼다고 생각을 하니까 삶을 살아가는 게 조금 더 마음도 편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베풀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글쎄요. 요즘 저랑 다른 세대는 네. 모르겠는데 되게 그 n분의 1 더치하는 맞아. 거에 많이 그거에 대해서 네. 평균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근데 그게 사실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쵸? 마음도 편하고 네. 상대도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뭐 알아주는 분이 있으면 고마운 거고 그렇게 뭔가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꽤 많지 않나요? 웬만하면은 네. 알아주시고 한데 네. 근데 이게 단점이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몰라주시면은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쵸.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모를 수도 있지. 근데 그것조차 잊을 정도로 그냥 네.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맞아. 어느새 그냥 그거를 또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네. 주변에 생기고 저도 마음이 편하고 왜냐면 일일이 뭐 밥값이라고 했을 때도 막 500원 단위, 10원 단위로 나눠서 내가 계산하면 그게 오히려 더 내가 다른 거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여러모로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 줄로 소개를 하자면 부자들이 인간관계, 일, 그리고 뭐 건강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자의 사고방식을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쉬운 책 이렇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신시아님께서 네.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저도 약간 부자, 약간 돈 많이 잘 버는 사업가 약간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뭔가 냉철해야 되고 시간은 못 써야 되고 무조건 전부 다 올 몰빵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제 성향이랑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신시아님 말씀을 듣고 이게 꼭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구나.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베풀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사업이 다 사람 간이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동하게 하는 쪽으로 선하게 좀 베푸는 게 결국에는 서로에게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추를 드립니다. 네네네. 읽고서 또 알려주시고요. 네. 저의 책은 운명을 바꾸는 부자의 사고방식인데 이 책은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부자가 사업, 인간관계,
운동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달해주는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 그 묘비명 아까 네네네. 뭐 기억 안 난다고 네네네. 그렇게 말씀했었는데 생각났어요? 네. 얘기해주세요. 그냥 별거 아닌데 네. 그냥 참 행복하게 살다 갑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행복이 중요한 거네요. 네, 저는 저의 행복이 좀 중요한 사람이고 네. 그 행복 어떻게 하면은 더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고 성찰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인데, 왜냐면 행복한 사람만큼 뭐 부러운 사람이 없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공감합니다. 그 생각나셔서 다행이고.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5초의 법칙이라는 책 가져오셨는데 네. 들고서 한번 한 줄로 소개해 주시고 네. 뭐 추천하신다면 추천하시는 이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한 문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짧긴 하지만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보자면 인생을 바꾸는 데 5초면 충분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한 줄인데요? 네. 너무 딱 한 줄이어가지고 좋아요. 네. 긍정적인 좋은 습관을 들이고 싶은데 작심삼일이 지속되고 조금 자신이 뭐 게으르다고 느껴지거나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작심삼일 네. 안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저도 무한 작심삼일 반복이에요. 근데 작심삼일이 네. 나쁘지 않은 게 그냥 작심삼일을 100번 하면 네. 1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또 이 책을 도구로 다들 좋은 습관에 정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떤 내용을 전달해주고 싶으신지. 우선은 네. 5초의 여기서 네. 5초의 법칙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는데 5초의 법칙은 이제 습관 연구 용어로 시작의식이라고 한대요. 시작의식. 시작의식. 네. 근데 이제 시작의식이 이제 전전두엽 피질을 활성화해서 행동 변화를 돕는 건데 네. 전전두엽 피질이 우리가 집중하거나 의도된 행동을 취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인데 이게 이제 통제 위치에 영향을 미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통제 위치가 자신의 삶이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믿을수록 더 행복하고 성공한대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를 강화하는 게 행동 편향이라는 건데 너무 딥하게 아니에요. 너무 딥하게 들어갔어요. 제가 이거를 네. 도와드리자면은 네. 이 통제 소재라는 게 어떤 네. 건지 전달해드리면 운명론자들은 네. 통제 소재가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대요. 그래서 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네. 말씀하신 그 전전두엽과 연결된 네. 맥락에서의 통제 소재는 이제 내가 해낼 수 있다. 내가 개척할 수 있다라고 통제 어떤 상황이나 결과가 네.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제 내부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큼 더 많이 해낼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런 내용이죠. 너무 요약 잘하셨어요. 네네. 잘했죠? 네. 다음 내용은 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통제 위치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힘을 강화하는 게 행동 편향인데 보통은 이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꼭 필요하고 그렇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동기부여는 필요 없다. 행동 무조건 해야 하기 싫어도 행동해라. 행동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행동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력한 나도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힘을 좀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힘으로 5초의 법칙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아주 좋은데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하니까 미라클 모닝 이런 거 생각이 나는데 네. 미라클 모닝 인증 방법 중에서도 제가 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서 그 네.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이런 게 있었어요. 저 그거 해봤어요. 네. 아니면 물을 한 잔 마시는데 네. 물 한 컵을 찍어서 보내라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뭘 해버리는 거. 맞아요. 요즘 좀 날이 추워서 누우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일어나기 힘들어서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걸 미루는 거 자체가 이제 계속 생각으로 네 고민을 일어나야 많이 하고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미루는 거라서 그 생각을 멈추고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럴 때 이제 5, 4, 3, 2, 1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일어나진대요. 네. 그거를 며칠 해봤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같이 뭔가 네. 그 아침에 하는 모임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요즘 빠릿빠릿하십니다. 맞아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5초 법칙의 이제 기본 내용이고 설명이고 이제 차례를 보면은 뭐 용기의 힘이라던가 행동을 바꾸는 용기, 생각을 바꾸는 용기 이렇게 여러 개 이제 바꿀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만 네. 조금 추려봤어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선은 이제 2부의 용기의 힘이라는 부분을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는데 우선은 2부 중에서 이제 6장 왜 기다리고만 있는가 여기를 조금 인상 깊게 읽었는데 한번 공유해 주세요.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좀 행동을 바로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게 이유가 뭘까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네. 방해를 줄지. 맞아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가능한 걸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생각 때문에 그쵸. 네, 그게 조금 두려워서 결과가 안 네.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생각에서 머물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조명 효과라고 한대요. 네, 조명 효과. 그러니까 뇌 속으로만 이제 가능할까 두려움에 생각으로만 하다 보면 이 생각이 더 커진대요. 네, 그래서 이 조명 효과가 나타나는 게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뇌에서 쓰는 속임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변화는 사실 뇌한테는 위험이니까 네. 변화를 막는 뇌의 알고리즘인 거죠. 네. 그래서 조명 효과. 네, 그래서 뭐 제가 완벽하게 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적당한 때는 없고 무엇이든 지금 당장 행동을 옮겨야 된다. 네. 중요하죠. 네, 그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 이제 5, 4, 3, 1 이렇게 5초의 법칙을 사용하라는 내용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걱정이나 불안이 좀 많은 편이어서 행동이 조금 생각은 많은데 행동으로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제가 이게 조명 효과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어서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게 네. 일단 이름은 되게 좋을 것 같은 녀석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들의 시작을 막는 혹은 유지를 네. 막는 녀석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해서 될까? 맞아요.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라던가 네.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루틴이 있다고 쳐도 제가 뭐 1년을 해서 몸이 굉장히 좋아질 건 뻔한데 네. 1일차에서 뭐 한 10일차까지가 초반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하는데 이래서 뭐 좋아지겠어? 라는 식으로 이제 초반에 함정에서 이제 딱 탈락을 해버리기 좋은 딱 그 마인드의 원인이라서 네, 맞아요. 되게 잘 네. 짚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운동도 그렇고 뭐 독서도 그렇고 이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진 않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네. 시작을 막는 심리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네. 스스로 잘 파악을 하시고 이거를 뛰어넘는 걸로 5초를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약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동. 네. 그럼 네. 또 다음 내용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고 이제 또 2부에서 또 인상 깊게 읽었던 게 피카소 예시가 조금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 피카소요? 네. 피카소가 총 이제 인생에서 100여 점의 걸작을 남겼는데 보통 이제 피카소의 그 100여 점의 작품만 알고 있지 그 내면에 이제 피카소가 얼마만큼 그림을 많이 그렸고 이까지는 사실 크게 안
동계가 크게 유명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100여 점의 걸작을 남기기 위해서 피카소가 총 5만 점이 넘는 작품을 창작을 했대요. 네. 100점을 위해서요? 네. 그 하루에 두 작품씩 창작을 해서 네. 그럼 25,000일? 네. 이 드는 건가요? 오. 네. 그럴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하자면 네. 성공은 여기가 제가 와닿은 문장인데 네. 성공은 수싸움이다. 계속 기다리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면 이길 수 없다. 용기를 내는 일이 잦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즉 이제 피카소가 그만큼 이제 용기를 많이 가지고 그림으로 계속 남겨왔기 때문에 100여 점이라는 걸작을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되게 공감이 가요. 그 반고흐라는 네. 그 사람도 생전에는 사실 많은 그 주목을 못 받고 네. 굉장히 동생한테 경제적으로 용돈을 받으면서 그걸 연병해 갈 정도로 네.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당연히 생전에는 그걸 맛보진 못했지만 걸작으로 남기는 것들을 마스터피스를 남겼잖아요. 네. 그건 저는 되게 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그런 환경에서 수많은 네. 실패를 했다라는 점이 또 생각이 나서 네. 피카소도 100점을 위해서 5만 점을 만들었다는 게 네. 역시 실패하는 용기가 중요하다. 너무 공감하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항상 계속 기다리고 적합한 때를 기다리기만 했었던 것 같은데 이 2부 용기의 힘을 읽으면서 많이 좀 반성도 되고 행동으로 빨리 옮겨가야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7장 그렇게 살고 싶은 기분은 절대 들지 않는다. 네. 이거 공감해요. 네. 이제 사람의 이제 95%는 무슨 결정을 할 때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먹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그냥 뭘 먹을까를 물어본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뭘 먹고 싶은 기분이야 라고 물어본 거래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뭔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싶은데 좀 망설여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아이디어를 얘기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이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싶은 감정일까? 라는 것에 의문을 품어서 결국 아이디어를 망설이다가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감정이 좌우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파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네. 어떻게 분리할까요? 네. 감정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가 망설이는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5초의 법칙을 사용해서 행동을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주저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을 때 5초만 세보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5, 4, 3, 2, 1 하고 딱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 망설이는 시간을 줄여주는 수단으로 5초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들었을 때는 생각이 난 영상이 제가 하이라이트로 저장을 해놓은 그런 일종의 자기계발 릴스긴 한데 어떤 성공한 사업가시겠죠? 그분이 이제 같은 얘기를 해요. 당신은 그걸 하고 싶다라는 기분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당신은 공부하고 싶지 않을 거고 당신은 일하고 싶지 않을 거고 당신은 운동하고 싶지 않을 거고 그런 기분이 들 거다. 근데 그때 그 감정에 속지 말고 하면은 좋은 결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운동 같은 경우도 하면 좋은 거 알잖아요. 근데 하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럴 때 저는 이제 뇌를 속이기 위해서 하고 나면 분명히 좋다라고 하면서 일단 가서 스트레칭 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목표를 높게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가면 1시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싫을 때는
가서 10분만 하고 오자. 그러면은 저는 전에 1시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10분 하다 보면 30분 하고 네. 30분 하다 보면은 그냥 1시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행동을 먼저 하면 그 감정을 딱 잡아버릴 수 있어가지고 네. 뇌를 오히려 반대로 속이는 방법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그 잘 하고 계시지만 지금 네. 적용하고 계신 그 5초의 그런 게 뭘까요? 내가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5초를 하고 계시는 순간이 매일매일의 어느 지점에 있으신지. 사실 아직 적용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서 네. 이제 5초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제 생각을 멈추게 네, 멈추고 네, 제가 현재 놓여인 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조금 노력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 네. 들 때 네, 그걸 5초만 생각해서 멈춰보는 식으로 네. 유지를 하고 있다. 네. 오, 좋네요. 그리고 네.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운동도 보통 하기 싫죠. 네, 하기 싫은 마음이 좀 많이 귀찮아요. 들어서 네. 그래서 요즘은 운동을 진짜 그냥 운동화만 신고라도 나가자. 네, 그러니까 가기 싫어도 운동화만 신고 나가자. 가서 뭐 러닝만 하더라도 일단 가보자. 하고 나면은 기분 좋을 거야라고 예전에는 조금 운동하면 힘든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운동하고 나서의 뭐 좋은 점이나 이런 거를 보고 좀 인식을 다르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그 운동을 끝났을 때 보상처럼 오는 운동만 주는 개운함이 있어요. 네. 그 개운함을 가지고 샤워를 했을 때 또 오는 개운함이 있고 네. 그거를 상상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이제 거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네. 뭐 1시간 할 거 오늘은 10분만 하자. 딱 10분만 이렇게 하면 네. 또 가게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오늘부터 네네. 적용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좀 네. 마무리에 앞서서 지금 또 네, 있어요? 네, 뒤에 더 있어요. 죄송합니다. 앞에만 뒤에 더 있는 줄 있어요. 알고. 네. 네, 그럼 4부 또 얘기해 주세요. 네. 생각을 바꾸는 용기. 네. 제가 4부를 읽으면서 네. 또 조금 공감이 많이 됐는데 제가 좀 불안이 많은 편이어서 12장 이제 불안을 이해하라 요 파트가 조금 많이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불안을 이겨내는 비법이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하고 불안을 나타나는 순간에 포착해서 그 관점을 바꾸면은 불안이 개선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불안이 나타내는 순간을 포착해라. 네, 순간을 해서 네. 저는 뭔가 시험을 준비할 때 이게 내가 이 정도의 노력으로 통과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내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지금 공부 시간을 늘리자. 아니면 내일 내가 스케줄이 없어서 이런 걱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전날에 그래 원래 뭐 오늘 2시간 내일 2시간 생각했는데 내일 빵 시간 할 것 같아서 불안한가 보구나. 그러면 오늘 3시간이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네. 종량제 느낌으로 네. 현실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관점 바꾸기를 불안 재평가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은 흥분이랑 불안을 동일한 것으로 느껴서 불안을 보통은 그러니까 불안을 잠재운다고 하면은 이게 극복이 안 되는데 네. 어차피 불안할 거 이것을 유리하게 이용해 보자. 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어떤 연예인이나 네.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같은 사람이니까 너무 떨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연예인이 너무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라 네. 너무 신나는데? 맞아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네요. 네. 두려움을 이기는 생각에 닿지 않는 13장. 제목이 너무 좋은데요? 네. 많이 와닿았는데 생각에 네, 이게 결국 불안 재평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자 같은 경우는
비행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조금 있어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상 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에 휩싸이신다는데 비행기 안에서 뭐 난기류나 그런 걸 느끼면은 불안함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보다는 이제 뭐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해외로 여행을 가는데 뭐 여행 도착했을 때 이제 긍정적인 모습, 뭐 수영장에서 논다던가 이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서 계속 불안이 나타날 때마다 계속 5, 4, 3, 2, 1 하면서 계속 긍정적인 걸로 계속 환기시키려고 시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안이 극복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중요하네요. 네. 난기류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공유하고 싶은 문장이 있어서 체크해 왔는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거는 꼭 그거 해야 되죠? 쇼츠? 포인트로 별표. 네. 꼭 별표 만들어 주세요. 우리에게는 행동을 통해 인생의 모든 영역을 개선하거나 바꾸거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 네. 이런 문구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주는 문장이네요. 네. 모두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기력에 빠져 있고 힘드신 분들한테도 이 한 문장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안 돼, 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갇혀서 힘드신 분들한테 또 5초의 법칙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슈동님의 훌륭한 나눔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3회차 신사 챕터스 5초의 법칙, 슈동님의 5초의 법칙. 네. 그리고 저는 부자의 사고방식, 운명을 바꾸는 부자의 사고방식 이렇게 다뤄봤고요. 내가 어떻게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면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